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다고 싶었어요. 아니, 이게 의도는 참 좋은데요, 조치가 꼭 그랬어야 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것처럼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이 단순 이렇다고 합니다 하는 정보 전달 영상이면 이렇게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 스타일대로라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항상 제 의견을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랑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내용이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데다가 애초에 지금 담당 부처조차도요 내용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혼동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용 파악이라도 좀 한번 해보자 하고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와, 이거 조사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어요. 가관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와 달리 다소 좀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해외 직구가 정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수량만 늘어난 것만 해도 진짜 세관 직원분들이 죽을 맛이고, 특히 요즘은 중국에서 만든 저렴한 물건들을 직구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직구로 들어오는 물건들을 좀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일부 제품들 중에서 기준치를 한참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3월 7일부터 이렇게 전용 팀을 만들었고요, 20번이 넘는 회의를 한 결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80개 제품에 한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없이는 해외 직구를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적절한 조치라는 거는 KC 인증, 즉 K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해주겠다, 가품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말은 참 좋죠,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도화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와닿을 내용은 당장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데 바로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만든 가장 큰 명분은요,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는 중국에서 구입하는 일부 비정상적인 물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물건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다 통제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꼭 아마존이나 알리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한 것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요, 지인끼리 택배로 주고받는 물건들도 금지 대상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원래 쓰던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까지 K 인증이 없으면 반입을 못하게 금지시키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 말대로라면 중국에 살던 분이 한국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제품들 전부 KC 인증부터 확인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아이 키우고 있는 집은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인형, 왕구는 물론이고요, 속옷을 포함한 모든 옷, 학용품, 아니 그냥 어린이용품 전부 다 KC 인증 못 받은 거는 K 인증을 다 받거나 버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와, 진짜 저 이거 듣자마자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진짜 이 정도는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완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고요, 자유민주주의 내용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규제예요. 근데요, 품목 리스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가 더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처음에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용, 그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구나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요, 갑자기요, 모든 어린이 제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린이 제품 다 걸 거면 하려고 이렇게 34개의 품목을 명시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가 어린이 제품이냐, 나이가 좀 먹더라도 정신연령이 어린이면 어린이 제품인가 싶어서 좀 정확한 기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물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국내에서 구입하기 힘든 피규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레고, 심지어 보드게임이든 카드게임이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게 만약에 사용 연령이 15세, 18세 이러면 괜찮은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에 따라 만약에 13세 이하라고 나이가 써 있으면 그게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온갖 안전 인증들 다 받았더라도 K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면 다 직구가 금지된다는 얘기예요. 와, 믿어지세요 이게?
이게 정부에서는 어린이가 쓰는 제품에 규제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이한테 주든 아니면 어른이 직접 쓰든 그거 대부분이 어른이 대신 구입해 줄 거거든요. 그게 관세청을 통과할 때 뭐 가족 호구 조사까지 다 해가면서 누구한테 선물로 줄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다 구분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취미용품들은요, 국내에는 안 팔고 해외만 소수로 판매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다 K 인증 없으면은 아예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 무슨 인증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좀 악용해가지고 일부 수입사 혹은 수입사 여러 개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KC 인증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 이제 그 가격을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올릴 수도 있거든요. 원래라면 그 가격을 막 올릴 수 없는 게 해외 직구 가격을 보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는데 이제 이거 못 사게 됐으니까 진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오면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물론 세상에는 양심적으로 적합한 가격으로 받아서 파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테고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서로 막 경쟁하면서 잘 굴러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을 어떠한 장치도 없이 어른들이 진짜 제일 예민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른들 겁줘가지고 해외 직구 막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 11번가의 해외 직구 페이지에 가면은 벌써 판매가 중지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유는요,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안전 확인, 이게 미필이라서 그렇대요. 와, 아니 진짜 이런 줘도 안 쓸 것 같은 이런 제품들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직구를 막고 통제하고 이런 마블 피규어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만 태우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럼 다음 리스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전기 생활용품인데 이 부분은 뭐 앞서 보여드렸던 어린이 제품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뭐 이거는 적어도 뭐 모든 어린이 제품 이런 것처럼 전자제품 일체 뭐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리스트를 쭉 보시면요, 뭐 전선 및 케이블류 이런 것도 보이고 스위치, 커패시터, 전지, 리튬 2차 전지 시스템, 와 이런 걸 보면 와 뭐 저런 게 안 들어간 전자제품이 어딨어,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전자제품 해외 직구하지 말라는 건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KC 인증은 품목 단위로 받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부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생산 공장이 있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요, 해외에서 KC 인증은 없지만 충분히 검증된 가성비 부품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국내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완제품으로 만들고요, 그걸 이제 KC 인증을 받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로만 봤을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제 채널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은 여전히 해외 직구가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요, 여기 약간 배터리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재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인증을 따로 받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제품들이 안에 들어간 배터리는 뭐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차단 대상에 없더라도 구입 가능한 게 맞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그 누구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문도 이런 상세 분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세청 직원이시라면 이 리스트를 보고 물건들이 통과할 때 하나하나 다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걸 만든 배경 중에 하나가 관세청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 품목 보세요. 여기에 전선 및 케이블 코드류가 있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파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이게 직류 케이블은 통관이 되고요, 교류 케이블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일반 전원 케이블은 허용을 안 한다는 건데, 그냥 이 리스트만 보면 누가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런 품목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관세청이 일을 못합니다. 게다가 특히 해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품질의 화재 위험성이 많은 케이블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허용하고 콘센트에 직접 꽂는 교류 전력 케이블만 금지한다? 뭐 저야 하나라도 덜 막히면 좋지만 진짜 이거 맞나요? 저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계속 통화 중이고요. 그리고 어쩌다 연결이 돼도 세부 기준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따로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홈페이지에 다 세부 분류하실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부에서는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제품들 가져와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기준치 넘으면 다 차단시킨다 그러면 차단 안 될 게 그럼 뭐가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다시 리스트를 보면요, 해외 직구로 많이 구입하시는 이런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스마트 IoT 기기 꾸미는 분들은 진짜 이건 치명적일 것 같고, 여기 뭐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뭐 이런 거 보면은 컴퓨터 부품에 관심 많은 분들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위치,
뭐 리튬 2차 전지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뭐 보조 배터리나 멀티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세계에 그 어떤 안전 인증이 있더라도 K 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러면 진짜 KC 인증기관 바쁘겠네요. 이제 관세청 일을 좀 줄이겠다고 인증기관의 일을 좀 늘려버리는 건데, 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KC 인증도 일부 비영리기관에서만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KC 안전인증이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뭔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증기관별로 경쟁을 촉진한다고요. 그럼 뭐 여기서 인증 안 되면 뭐 저기서 인증받고, 뭐 특히 안 그래도 KC 인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판을 쫙 깔아놨는데 일감을 폭발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그 인증도 사람이 하는 건데 중간에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실수가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환경부 쪽의 리스트를 보면요,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하면서 가습기용 보존 가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와, 다른 건 몰라도 가습기 살균제의 KC 인증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그때 가습기 살균제 KC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난리가 터졌고요. 지금까지 신고로 접수된 것만 1,700명이 넘게 돌아가셨고, 부상 입은 사람은 5,000명이 넘고요. 노출된 사람은 9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3주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분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를 인증해준 KC 인증만 인증하고 다른 건 다 인정 안 한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심경이 복잡합니다. 그럼 그때 가습기 살균제 판매했던 옥시, 지금은 이제 레킷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기업은 지금 국내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버젓이 물건 잘 팔고 있습니다. 이름 바꾸니까 사람들도 잘 몰라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 이 물 먹는 하마 어디 거 같아요? 옥시 레킷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손세정제로 유명한 코로나 시즌 때 판매량 절정에 이르렀던 데톨, 이거 옥시 거예요. 아니,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가 몇 명이고 지금도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기업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그 성분을 승인한 것을 넘어서 이 기업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아서 물건을 이렇게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개인이 나서가지고 막 이거 불매하고, 이 상황 맞나요? 이런 기업에서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강하게 제재하고요, 물건 못 팔게 하고요, 소비자에게 보상하게 하고요, 이걸 인증한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환경부에서 KC 인증을 얘기하면서 가습기용 보존 처리 제품, 살균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버젓이 넣어요. 이거 피해자분들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도 별로 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리스트를 쭉 보셨을 때도 내가 사용하는 건 괜찮네?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해외 직구 규제의 의도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제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3D 프린팅 업체랑 좀 미팅도 하고 막 원재료비도 따지고 해봤는데요, 이런 단순한 물건도요, 국내에서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요 소재, 그러니까 필라멘트 재료비만 국산 소재를 쓰면요 킬로그램당 4만원 하고요, 중국산 소재를 쓰면요 킬로그램당 25,000원이라는데, 이걸 중국에 맡겨가지고 중국산 소재를 쓰면요 무슨 필라멘트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킬로그램당 6,000원에 만들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중국에서 만들 때 당시 현장에서는 막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와, 이러니까 진짜 국내에서 뭐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말이 안 되니까 다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 소재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원가만 따져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요 당연히 유해 물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뭐 유럽 CE 인증이나 미국 FCC 인증, 뭐 인체 유해 물질을 검증하는 ROHS 인증 이런 거 못 받을 거예요. 꼭 KC 인증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인증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좀 유해할 소지가 있는 제품들을 나라에서 못 사게 막는 거,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다 인증한 제품들을 오직 KC 인증 못 받았다고 해서 다 막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미국이든 유럽에서 이런 글로벌 인증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별도 인증을 없이 팔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오직 한국을 위해서, 한국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인증 비용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KC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극소수를 위한 매니아를 위한 제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인증 다 받았더라도 KC 인증 받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되면 그거 다 n분의 1 해가지고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건데, 그러면 이거 약간 전 국민 비싸게 폰 사기 정책과 같은 단통법이 나요. 아니면 망 사용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트위치 사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게 뭐가 그래 다를까요? 지금 이건 진짜
망 사용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여차하면 무역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사항이에요. 애초에 이렇게 정책 브리핑 내용에서도요, 여기에 참석한 기자님께서도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도 걱정하셨는데 뭐 그거는 지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역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진작에 검토하셨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중국만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해석하고 확인한 이 내용이 맞다면 이번 규제는 의도는 좋지만 대책이 너무 과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단통법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 나중에 폐지한다 어쩐다 고친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좀 올바로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제 생각을 많이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뭐 해외 직구 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소비자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정책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